토트넘, 카라바오컵 2024-2025 2차전 애너필드전 0에서 4패배. 카라바오컵 2024-2025 2차전에서 리버풀에게 애너필드에서 0에서 4로 패배하면서 토트넘에게는 많은 의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회전에서 1에서 0이 간신한 승리를 거둔 후 닭이라 불리는 토트넘의 희망은 상대팀의 압도적인 경기력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열정적인 경기 전통을 지닌 팀이지만 이제는 전술의 불협화음과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주요 타이틀 획득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선수이자 축구 해설가 제이미 레드크냅이 손흥민의 주장 역할에 대해 제기한 비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써니라 불리는 손흥민이 과연 어려운 시기에 팀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24 시즌 초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주장 배지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타이틀과 함께 팀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도 부여되었습니다. 제이미 레드크냅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는 그를 주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가 어려움에 처한 팀을 이끌어간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버풀과의 2차전에서 손흥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골키퍼에게 골문을 위협하는 찬스를 만들기도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마무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은 그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문을 남기게 했습니다. 진정한 주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뛰어난 개인 기량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팀 동료들에게 불꽃을 지필 수 있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모든 대회에서 단 10골과 7도움에 그치며 지난 12월 말 이후 13경기 중 단 2경기에서만 득점하는 등 점점 더 커져가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에 주장이 팀 전체에 영감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트넘은 카라바오컵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대회에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공격수 상실 후 손흥민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 해리 케인이라는 주춧돌을 잃은 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주 공격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써니의 폼이 저하되면서 토트넘의 공격진은 리버풀과 같은 강호를 상대할 때 큰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경기 일정과 체력 정신적 피로. 치열한 경기 일정은 선수들로 하여금 체력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부상 사례도 잦아져 안정된 라인업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전술을 구사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전술 운영,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토트넘은 현대적인 전술을 도입하려 했으나 강팀과 맞서며 적절한 전술적 대응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른 슬롯 감독이 이끄는 리버풀은 전진 압박 전략으로 토트넘의 수비를 무력화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위를 점했습니다. 4. 연이은 결승전 패배와 불투명한 미래. 챔피언스리그, 카라바오컵, FA컵 결승전에서 연달아 패한 경험은 토트넘의 과거의 영광을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계약이 2026년 여름에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은 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써니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모든 수비 시도는 상대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리버풀은 연속 공격을 감행하며 아른 슬롯 감독이 이끄는 팀의 자신감과 우수한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1회 33분 살라의 화려한 측면 패스를 받은 가크포는 왼쪽 하단 모서리로 정확하게 마무리하며 리버풀에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리버풀 공격진이 토트넘 수비의 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략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에 50분 11m 페널티킥 상황에서 살라가 어려운 각도로 강력한 슛을 날리며 추가골을 넣어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이 장면은 토트넘이 리버풀의 위험한 찬스를 막아내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 추가골 7분 브래들리의 측면 패스를 받은 소보슬라이가 침착하게 슛을 날려 리버풀의 점수를 3에서 0으로 끌어올렸고 이후 반다이크의 결정적인 헤더로 최종 스코어를 4에서 0으로 확정지으며 토트넘의 도전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비록 이 회전에서 일부 반격의 시도는 있었지만 토트넘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해 경기의 흐름을 뒤바꿀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에서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제때 전술 수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시즌 전체가 불안정한 모습으로 전개될지 의문이 남습니다. 많은 이들은 제이미 레드크냅의 비판이
토트넘 내부의 긴장을 더욱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드크랩은 이번 참담한 패배에 대해 일부 책임은 선수들이 져야 한다. 주장 같은 선수들은 뭔가를 해야 한다. 나는 그가 클럽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팀 전체의 책임 문제를 암시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 14위에 머물며 큰 타이틀 경쟁에서 멀어진 토트넘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모든 시선이 주장에게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팀에서 주장 역할은 보다 단호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러한 책임은 개인 한 명에게 돌리기보다 전체 팀이 함께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손흥민의 경력은 항상 토트넘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는 수백만 한국 축구 팬들에게 희망과 신뢰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시간이 그에게 웃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32세의 나이와 속도에 크게 의존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윙어들과 마찬가지로 부상이나 피로의 영향을 받으면 손흥민의 폭발력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미래에 더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토트넘의 미래도 위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2007에서 2008년 카라바오컵, 2015년, 2019년, 2021년 등 연달아 결승에 진출했으나 아쉽게 패배한 경험들은 과거의 달콤한 추억을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기회는 FA컵과 유로파리그에 남아있지만 두 대회 모두 우승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만약 토트넘이 예전과 같은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닭이라 불리는 이 팀은 곧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전환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명성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 전반의 발전에도 큰 도전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토트넘의 현 상황은 다각도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제이미 레드크냅의 비판은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주장 등 핵심 선수들이 단순한 개인 기술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팀 동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재능과 경험을 지닌 토트넘의 핵심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기 일정과 점점 강해지는 상대의 질에 직면하면서 리더십에 약간의 결함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각 선수의 역할은 단순히 득점이나 어시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팀의 불꽃을 지피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현재 토트넘에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과 함께 한 번도 타이틀을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헌신하며 높은 수준의 기량을 유지해왔음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클럽이 써니가 원하던 영광을 선사해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토트넘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우수한 선수진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과 결속력을 갖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토트넘을 위해 그리고 손흥민에게서 보다 강한 리더십이 발휘되길 바라며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이미 레드크냅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이 진정한 주장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또한 토트넘이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가까운 미래의 타이틀을 노릴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우리 모두가 축구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패배에서 가장 큰 교훈은 자기인식과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승패를 막론하고 모든 경기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토트넘은 전술을 재평가하고 팀 간의 조율 능력을 향상시키며 무엇보다도 강한 팀 정신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떤 팀도 단 한 명이 뛰어난 선수, 예를 들어 손흥민과 같은 만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은 팀 전체의 결속력, 신뢰, 그리고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토트넘은 다시 한번 신뢰를 쌓고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팀 구성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닭이라 불리는 토트넘의 미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경기 방식이나 경기 정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타이틀 획득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토트넘이 공격진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젊은 선수들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오랜 여정을 마무리할 적기일 수도 있을지, 아니면 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폼을 회복할지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토트넘은 자부심이며 끊임없는 열정의 대상입니다. 현재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닭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응원하며 토트넘의 미래와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팬 여러분의 한 목소리, 한 응원이 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심도 있는 분석 글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최신 축구 소식과 분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토트넘과 그 소중한 선수들을 지켜보며 응원합시다.